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일 개묘 두번째 기사 1497년 명홍치 10년 외선이 녹도를 침범한 일로 전라 병마 절도사 오순이 치게 하다. 지금 2월 25일 오시에 외선 내척이 비가 갠 틈을 타서 갑자기 녹도로 들어와서 만호 김세준과 군관 2인, 직무 5인, 군인 20여 명을 죽였습니다. 하니 명하여 군기시 첨정 강겸을 보내어 그 정상을 신문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일 개묘 세번째 기사 사간 민희가 최한원 등의 유임이 필요 없다는 등의 이의를 아래다. 사복시의 소임은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데 제조 노사신이 전임 정 최한원과 주부 성세원을 유임하자고 청하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이 남해를 사정두어 구임하는 법을 만들고 지금 와서 가만히 그것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새로 제수한 정 박형문과 주부 권정도 역시 소임을 감당할 것이오니 유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서방색은 상한의 직계가 유품인데 지금 오품으로 승진시키니 이것은 대전을 경히 여겨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들은즉 후원에서 여우를 구경하시며 목공, 옥공, 은장이 군중의 일로 하여 오래도록 대궐 안에 있다 하오니 신등은 전하께서 유의와 구경에 빠지심이 아닌가 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일 제 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여우를 잡으라 하였는데 사냥하는 자들이 꺼려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유는 중국과 같지 않아서 담장 밑에 땅이 좁아 놓아주더라도 도망쳐 달아날 것이니 어찌 구경할 수 있겠는가. 맹가에서 이르기를 아무리 지대에 조수가 있을지라도 오직 혼자 즐길 수 있으랴 하였으니 나도 덜 짐승을 구경하면서 혼자 즐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을 잘 듣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 옳은가? 옥공은 내가 띠는 옥대를 수리한 것이요 놀이개를 만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일 갑진 첫번째 기사 장례원에 명하여 속공 노비 중 장실한 자 20인을 내수사에 속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일 갑진 두번째 기사 사간 민희와 지평 강숙돌이 사복시의 구임 제도와 서방색 오품 성진이 불가한 일임을 논하였는데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일 갑진 세번째 기사 명하여 녹도 외번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어세겸 한층 이극돈 성준 노공필 박안성 이계동 박건 조익정 김재신 허침 이계남 조숙기 이순 정석견이 의논드리기를 지금 만호를 살해한 자는 대마도의 고기잡이 외가 아니면 반드시 삼포의 외인일 것입니다. 이들이 국가의 무수한 은혜를 입은 것이 지극하온데 자주 우리 변단 백성을 침노하고 지금 변장을 살해하니 그 은혜를 등지고 덕을 저버리며 방자한 행동으로 기탄 없음이 너무도 심합니다. 청컨대 자질이 높고 사체를 아는 조신을 보내어 삼포의 진장과 함께 항시 살고 있는 외의 추장을 불러 질책하기를 너희들이 우리 땅에 거주하며 대대로 국원을 입고 편안히 자선을 거느리고 사니 국원에 대한 보답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유 없이 만호와 군민을 죽이니 범행한 자를 바른대로 고하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니 뉘우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고 혹은 엄하게 문책하며 혹은 권도의 말로 깨우쳐 교유하여 기엽고 범행자를 잡아야 하겠습니다. 또 간겸의 신문이 끝나기를 기다려 도주에게 효유하여 적 외를 끝까지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2일 갑진 네번째 기사 이 양을 잘라 주하도 수군 절도사로 권민수를 홍문관 부수찬으로 강징을 박사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3일 을사 첫번째 기사 기양회를 훈련원에 배설하고 승지 신수권 송질 이인형을 명하여 수를 하사하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월 3월 3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직작 양희지를 보내어 삼포의 외인들을 직유하고 또 경상 전라 충청 관찰사와 절도사에게 효유하기를 이번에 녹도 만호 김세준이 방수를 삼가지 않다가 갑자기 외적을 만나 사졸이 살해되고 자신도 보전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작은 변인가. 이것은 오로지 남쪽 지방이 승평에 젖어 태만하고 소홀한 서치이니 나는 매우 분개한다. 병은 나의 뜻을 체득하여 더욱 방비를 하되 언제나 적이 오는 것처럼 하고 조금이라도 회의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3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사간 민희가 아뢰기를 대전은 바로 조종조의 성헌인데 일시 대전의 협사한 말을 듣고 사복시에 차자로 올려 쓰는 법을 세웠으니 그 패단이 앞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 출의 첩식에 이르기를 세법의 뜻과 예법의 고칠 점을 의정부에 의의하여 아뢰면 예조에서 사무부 사관원의 회답과 회비사에서 상량하여 얻은 것에 의하여 어느 법과도 위반 구애되지 않고 관장을 사칭하는 일이 없은 뒤에 시행한다 하였는데 지금 이 법은 대신이 건백한 것이지만 대간이 모두 불가하다 하였으니 매우 대전의 법에 어긋나므로 결코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서방색 문제도 하교의 선왕조에도 역시 있었다 하시는데 전하께서 이것을 준례로 삼으신다면 후에 계승하는 임금도 또한 장차 전하를 본받을 것이오니 그렇게 되면 대전의 법이 따라서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협사는 간사한 생각을 가집니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3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교하여 아마 20필과 색깔이 있고 탈만한 쑥마 두 필을 내수사로 보내주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4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부지학 이승근이 아뢰기를 전일이 하교하시기를 3, 4일 조리하고 경연에 나가겠다 하셨는데 지금 이미 열흘이 지났으므로 감히 청하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안질이 나지 않아 때로 대학 연의를 이는데 두어 장을 지나면 두 눈동자가 티끌이 덮는 것처럼 어두워짐을 오래도록 나가지 못한 것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4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라 좌도 수사 이 양이 아뢰기를 신의 아비가 죽을 적에 신이 외방에 있으므로 약도 달여 오리지 못하인데 지금 아직 담제도 채 못되어 또 이 소임을 맡게 되니 마음이 몹시 애통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보낼 만한 이가 없으니 가야 하겠다 하였다. 담제는 대상 후 한 달 되어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4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간 민희와 지평 강숙들이 사복시와 서방세계의 이 일에 관하여 논하였는데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5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형조의 전교하기를 장례원의 종 의숙 등 19명을 내수사로 소속시키고 선도원에 기록하게 하라 하였다. 선도원은 내수사에 속하는 노비를 20년마다 자세히 조사하여 새로 문서를 만들어 임금께 바치는 원적부이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예조참이 조숙기가 외를 잡는 계책을 아뢰다. 지금 이 적외들이 반드시 우리의 요격을 두려워하여 해도 중에 숨어 머뭇거리고 돌아가지 못했을 것이며 또 그일 풍우가 어지럽게 일어나니 형사가 행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번 돌산 사변에서도 변장이 곧 쫓아 잡지 않아 그 외선이 해도 중에 숨어 정박해 있기를 거의 한 달이나 하였습니다. 청컨대 전라 좌우도의 각 진포 병선을 징발하고 날쌘 군사를 뽑아 나누어 움직이되 종합을 하고 해도 중 의심스러운 것은 따로 장수를 보내어 승금을 하되 적외가 아니라도 모두 잡아 구류하여 적외의 무리를 캐어 물으면 반드시 바로 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무릇 외인이 전라도에 왕래하는 자는 반드시 경상도 남해현의 미조항을 경유하온 즉 적외를 사로잡을 때까지 본도 병사로 하여금 정예한 군사를 많이 뽑아 남해의 상주포, 금굴포, 미조항 등처에 목책을 설치하고 지켜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또 본도 수사로 하여금 여러 섬을 수색하게 하여
아무리 문인을 가진 외인도 함께 잡아서 힐문하면 체포할 수 있을 것이오니 이 뜻으로 도주에게 효유하면 다행이겠습니다. 아니 명하의 증경 정승과 정부에서 변방일을 하는 재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어세경, 한치영, 정문영, 이극동, 성준, 유지, 노공필, 이계동, 이감이 의논드리기를. 녹도의 적변이 이미 열흘이나 지났으니 본도에 여러 섬에 머무르고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경상도 남해 미조항 등처에 목책을 설치하는 일은 적의 길이 하나만이 아니온데 어찌 다 차단하오리까? 그 계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로가 비밀리에 여러 섬으로 들어갔다 형편을 보아 나와서 우리 백성을 침략하고 지금 또 변장을 죽이니 우리가 일찍이 개교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촉박하게 거사하면 풍파의 근심이 있으니 신등의 생각으로는 풍파를 살펴서 만전의 계획을 해야겠습니다. 본도의 병사 좌우의 수사로 길을 나누어 스토하여 모든 외인을 쏘아 죽일만 하면 죽이고 생포할 만하면 생포하여 형세를 보아 조치하되 한편으로 변방의 위험을 보이고 한편으로 행선을 익히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삼포 외인이 있으므로 만일 행선을 잘못하면 도리어 외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오니 함께 거행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도주에게 통문하는 일은 전의 논의에서 이미 정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6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표연말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박한주를 헌납으로 신징 이연번을 정원으로 홍언충을 홍문관 정자로 삼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6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사복시에 전교하기를 전에 내수사에 보낸 길든 말 두 빌은 모두 재주가 없으니 길들고 우량한 선마로 바꾸어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6일 무신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김석정은 아직 제주를 시험하지 않았으니 내수사 서재의 망에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7일 기요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서 노공필이 아뢰기를 지금 여러 섬에 의심스러운 곳을 수사 등으로 수포하는데 그 방략과 차출을 병사에게 품에서 해야겠는데 병사 원중고는 본래부터 인망이 없사오니 사체를 하는 대신에 대가에 보내되 그 이름을 순변사로 하여 조치를 즉위하게 해서 조정의 위험을 떨쳐야 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이 계동을 보내게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납시하고 충헌부에서 베푼 잔치를 받았다. 술이 반쯤 취하자 잔치에 모인 정승들에게 묻기를 잔치에 참여한 공신들을 가게하려 하는데 개궁한 준직인 자는 또한 가게를 하고 아직 준직이 못된 자는 준직으로 올리고 산관으로 있는 자는 써용하며 고신을 거둔 자는 도로 주고 또 가게하려 한다. 나 역시 이것이 외람한 줄을 알지만 3년 후에 처음 공신을 면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경등의 뜻은 어떤가 하며 정성들이 대답하기를 이품이하는 가게하더라도 무방하지만 일품인즉 일시의 은혜로 범람하게 가게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품 이하라고 하여 가게하고 일품만을 않는다며 공신을 균등하게 대우하는 뜻이 아니다 하며 정성들이 대답하기를 조정도에는 또한 이렇게 외람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신들로 하여금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면 족합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명하에 다시 난신에 연좌된 자를 사면하여 이어주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게 하니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연좌된 사람을 그 진술을 근간하여 사면하여 주는 것은 사문에 기록되어 있으니 지금 실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손, 처첩, 형제는 병설하게 놓아줄 수 없으며 다만 숙질은 다 같이 사면해서 막대한 큰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하옵니다. 하고
노사신, 정문영,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난신에 연좌된 사람을 경솔하게 사면해서는 안 됩니다. 전일 의계에 연좌된 제방한 여자의 자손과 선왕, 선후의 족치는 그 진술을 분별하여 사면해 주자고 한 것은 사문의 본뜻을 상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난신의 자손이 많아 용이하게 케어내기 어려우니 공신 지배 준 자는 각자 신원할 것을 허락하고 공천에 속하는 자는 해조로 소관을 고정하여 다시 의논하게 하며 어떠하겠하옵니까 하고 오세겸, 성준, 윤유선은 의논드리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는 한결같이 법조문을 따라야 하오며 그 중에서도 의논할 만한 것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아뢰었습니다. 그러나 숙질은 형제나 친자손에 비할 때 소원한 것 같습니다. 그 연장자가 혹 정속되고 혹 안치되고 혹 종편하여 경중이 같지 않은데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 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죄가 경한 자는 먼저 사면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때 나이 어려서 성년이 되기를 기다린 자는 가긍이 여기 용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드리기를 난신에 연좌된 자로 조손, 형제, 백숙과 조카는 법에 당연히 연좌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외손과 연계의 친을 사면하는 것은 역시 그 진술을 분명함이라 할 수 있는데 어찌 실신이 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난신의 딸로서 제방한 자의 자손과 선왕의 내외 친족은 8종까지 선우의 내외 친족은 6종까지와 난신의 숙질은 다 같이 용서하도록 하라 하였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내수사로 말을 보낸 일 등으로 의정부가 아래다. 전년부터 내수사에 어린 말 70여 필과 길던 말 40여 필을 보냈는데 만일 상 주시는 데 쓰기 위해서라면 사복시에서 바로 하사하지 하필 내수사로 보내십니까? 신등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군정은 말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더욱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봉보 부인을 사후 3년까지 녹을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성종께서 백씨에게 1년 동안 녹을 주신 것은 특별한 한때의 일이니 인용하여 준례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난신 이무의 자손 이영석을 그의 상언으로 하여 특명으로 통청을 허하신 것은 매우 미편합니다. 이무의 자손이 영석만이 아닌데 사람마다 이 준례를 인용한다면 어찌 다 일일이 좋겠습니까? 경연, 상참, 조계에 날마다 납시지 않았으면 안 되지만 그늘 사형수가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으니 조계는 더구나 늦출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수사에 보낸 말은 조선만 된다면 사복시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는 어린 말은 모두 군사들에게 주어 조습시키는 것이 좋겠다. 지금 어린 말을 사복시에서 많이 길러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 봉보 부인의 녹봉은 특별히 주는 것이며 경련은 지금 병이 있어 나가지 않는다 하였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직병 강숙돌이 아래기를 어제 공신 연에서 친공신과 적장은 다 가게할 것을 명하셨는데 3년에 이미 가게를 하였으니 지금 다시 더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적외가 반드시 해도 가에 머물지 않을 것이오니 아무리 순변사를 보내더라도 이익이 없을 것이며 영로의 폐해만 끼치고 농무의 방해가 될 것이온데 즉 보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부득이 보내기로 한다면 종사관 한 사람과 군관 두어 사람만을 데리고 가서 그 폐해를 제거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9일 신해 세 번째 기사 험남 박한주가 아래기를 전번 홍문관에서 경련의 납시기를 청할 때 안질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진년에는 안질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경련에만 납시지 않습니까? 성종께서 문소전에 친양하시던 날 정성 정안인지가 아래기를 세종께서는 친히 사열하신 후에 날이 늦더라도 또한 경련에 납시였으니 지금 제사를 끝낸 후 역시 진강하셔야겠습니다 하니 성종께서 곧 쫓았습니다. 이것은 조종의 가법이오니 빨리 납시도록 하옵소서. 또 지금 순변사가 종사관 3인과 군관 10인을 거느리고 간다지만 적외가 변장을 주기까지 하였으니 반드시 여러 날을 두고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농사철에 영로에 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보내지 말기를 청하옵나이다. 또 개국 공신이라도 그 몸이 죽은 후에는 녹봉을 주지 않는데 지금 부모에게만 계속 주는 것은 매우 미편하옵고 서방색은 근본이 천한 몸이니 대전에 의하여 오품직을 주지 마옵소서. 사복시 제조가 최한운의 임을 강청하는데 말을 기르는 것은 적은 일이요 백성을 기르는 것은 지극히 중합니다. 백성 기르는 것이 말 기르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무리 진연에 나가지만 눈으로 먹느냐? 봉보 부인의 녹봉은 백시의 예의에 의하여 1년간만 주도록 하라. 연산군 일기 22년 연산 3년 3월 9일 신의 네 번째 기사. 당인 앞해간 전순명이 아뢰기를 신이 요동이 이래로 총병과 나 옹을 배우니 옹이 이르기를 그대 나라 강위에서 무슨 소식이 있는가 하므로 신이 없다고 대답하니 옹이 말하기를 적인이 농사철이 되면 배를 타고 강릉을 건너가서 그대 나라 농민들을 노략질하고 잡아가려 하니 채타민을 영강에 매복시켜 적인이 강 건너는 것을 엿보게 하였다가 그 배를 불태우고 성왕과 서로 응하여 군사를 출동해서 마주치면 오랑캐를 잡을 수 있고 후환도 없게 될 것이다 였습니다 하자 주하승지 신수군이 그 내용으로 편진에 내려보내 효유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쫓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9일 신의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가 공신에게 가게하는 일로 아래다. 공신과 적장을 가게 준직하는 일은 신등이 위에서 널리 언택을 시행하시려는 일이라 하여 처음에는 그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물로 나와서 생각하온 적 어질고 어리석은 것을 불문하고 일제히 가게 준직하는 것은 일이 매우 외람됩니다. 인품을 보아서 풍계를 승진시킬 이에게만 적용하여 하겠습니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0일 M자 첫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인수 왕대비에게 휘호를 올리기를 자숙이라 하고 이내 왕대비에게 명이라 하였는데 친히 보책을 드리고 전문을 올려 칭하였다. 그리고 명정전에 납시어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0일 M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가 내수사의 말에 대해 이성근 등이 경련 등의 일로 건의하다. 의정부가 아뢰기를 사북시의 말을 군사들에게 나눠줘 조습시키게 하면 가하지만 지금 내수사로 보내면 외간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를 것입니다. 이 영석은 방면하기만 한다면 가한데 사로를 허통하면 미편하옵고 또 난신의 숙지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영석은 허통하지 말고 난신의 숙지는 경중을 분별해서 용서하라 하였다. 홍문관부작 이성근 등이 상서하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생각을 시종 학문에 두라 하였고 시경에 이르기를 학문은 계속 밝아야 광명에 이른다 하였습니다. 상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속 밝은 공력을 더해야만 성학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덕이 망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드물게 경연에 납시고 어진이를 맞아 못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사소한 오락을 즐기시어 사슴을 후원에 몰고 다니며 또 들돼지를 산채로 잡아 권례 우리에 가두니 신등은 전하께서 장차 어디에 쓸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좌우가 편패하여 전하를 짐승 따라 다니는 오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천금 있는 집 아들은 앉아도 대충 가에 걸치지 않는다 했는데 더구나 인군으로 뛰어다니는 짐승을 가까이 하옵니까? 그리고 관작을 외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공신의 적장들을 명하여 자급을 가하여 현부를 불문하고 모두 금과 옥을 씌어 하시니 밝은 인군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음도 아끼는데 하물며 외람되게 장명을 더하는 일이겠습니까? 나라 인군의 부함이 말에 있는데 대복의 말이 많이 내수사로 돌아가고 남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번성하게 하여 나라를 편안히 한 후 제후에게 말을 준다 하는데 사사로 칭언한 사람에게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무릇 이러한 잘못된 일은 전하께서 깊이 구중궁굴에 계시어 환관을 날로 친근히 하고 어진 선비를 날로 소원히 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신등이 여러 번 경련에 납실 것을 청하였는데 전하께서 병으로 거절하시었습니다.
연향 등의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부득이 패하지 않으시고 경연에서만은 패하십니까? 신등은 거기 의혹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부지런히 경연에 납시어 날마다 여러 신하들을 접견하여 정치의 도를 강마하시고 일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학문에 주력하시어 더욱 마음을 바로하는 공을 쌓으십시오 하였는데 체납하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첨지사 최호은이 풍수설로 개청하기를 옛 묘소의 땅을 파서 물을 저장하여 엄량을 화하게 하여야겠습니다. 신은 이미 늙어 죽을 날이 가깝습니다. 지금 아뢰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장구히 편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정교하기를. 초원이 아랜 것을 천묘 도감에게 보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부재학 이성근 등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아랜 것을 전하께서 의당 체념하여 하옵니다. 경련은 왕자의 중한 이름으로 정폐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니 어서로 답하기를 안젤이 간혹 안개가 앞을 가려는 것 같다. 연회에서는 앉아서 먹을 뿐이니 그를 보는 일과는 다르다. 눈이 좀 나오면 어찌 제왕의 일을 싫어하겠느냐. 다른 일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방미 두점하는 뜻을 여기서 알 수 있으니 내가 유념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사관 표 연말 등이 공신 가계한 일 등으로 서계하다. 공신의 적장은 대대로 노봉을 주는 것으로 넉넉한 그 주부의 공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질고 어리석음을 묻지도 않고 널리 금과 옥을 시여한다면 요행의 물이 한 번 열려 끝내는 얼음과 숯을 한 그릇에 담는 우환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진공신 중에는 혹 첩의 아들도 있고 혹 철내 인자도 있는데 모두 공신의 줄례로 가게한다는 것은 신등이 미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양군 홍상이 전일 양근에 갈 때에 특별히 본도로 하여금 지응하게 하여 소요의 폐해가 없지 않았는데 지금 또 말과 짐승 잡는 사람 세 사람을 함께 주어 가평영에 가서 사냥하게 하시니 농산일이 시작되고 양명이 이미 나왔는데 입말을 거느리고 전묘를 밟는 것을 신등은 미편하다고 봅니다. 또 지금 밖으로 외적이 변방에 들어와 주장과 군인 30여 명을 죽이고 안으로는 저자거리에서 도둑이 군사를 죽이니 이것은 매우 근심되는 시기이고 또 문수전 연원전과 여러는 묘에 친히 제사 드리지 못했는데 진연 사연은 하나도 정파하지 않아 인정전 앞이 노래와 풍악으로 떠들썩하니 신등은 미변하다고 봅니다. 전번 사북시제조 노사신이 아래여 첨정 남해를 유임시켰는데 걔는 곧 사신의 오촌 조카입니다. 그의 사정을 끼고 외람되게 아랜 것은 조정에서 다 아는 것인데 지금 최한원, 성세원도 또한 아래여 말을 기르게 유임시키고 겸사복, 재원이 이 말을 하는데도 오래 있는 두 사람만이 역시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함을 검사할 수 있다고 하니 이것은 사신이 남해의 유임을 붙이기 위하여 둔사로 아랜 것입니다. 대신으로서 권세를 농락하는 조짐이 여기에서 자라날까 두렵습니다. 또 서방색 등은 대궐안의 사령에 쓰이는 것뿐으로서 상한직 유품이 족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오풍계를 승수하였으니 장록은 인군의 소중한 것이거늘 천례들까지 외람되게 분수밖에 관직을 얻게 되니 신등은 미편하다고 봅니다. 또 봉부부인은 성궁을 봉양하여 공이 비록 적지 않으나 이미 넉넉히 장획과 부무를 하사하셨으니 역시 3년 장송의 자료로 넉넉히 공급할 수 있고 그의 보양한 공도 갚았으므로 이어 1년간의 녹봉을 주는 것은 신등은 또한 미편하다고 봅니다. 하였으나 좋지 않자 다시 아뢰었는데도 좋지 않았다. 지평 강숙들이 재차 아뢰었는데 역시 좋지 않았다. 순변사 이계동이 사목을 적어서 아뢰기를 향리 역자중 활속여 말 물기 잘하고 혹 바닷길에 익숙한 자를 소모하여 모두 종군하게 하되 그중 공이 있는 자는 임시 계품하여 하옵니다. 또 전라 좌도 광양에서 우도의 진도까지 그 사이 연의 육로가 6, 7일 길은 되며 수로도 되게 육로와 같은데 바다 가운데 섬이 많으니 적의 유무를 확실히 할 수 없어 거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날랭 군인을 가려뽑아 비거 도선 및
복작선을 타고 길을 나누어 깊이 들어가서 끝까지 탐지하여 정확히 안 연후에 군사를 출동하여야겠습니다. 또 바닷길 여러 곳을 끝까지 찾아 스토하면 적에게 반드시 경상도의 산포로 달아날 것입니다. 본도의 병사 수사로 요괴처에 주둔 정박하였다가 기회를 보아 초격하게 하여하겠습니다. 또 수로는 육지에서 행군하는 것과 같지 않아 반드시 썰물, 밀물과 바람이 순조로운 것을 기다려야만 배를 띄울 수 있습니다. 만일 기한을 정해놓고 독촉하면 군령이 무서워서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탐호하는 군인들에게 모두 기일을 정하지 말고 양식을 많이 주어 형편에 따라 깊이 들어가 끝까지 탐색하고 와서 보고하게 하여하겠습니다. 하니 쫓았다. 지금은 관리가 공부로 나갈 때 그 비용을 그곳에 대줍니다. 진공신은 부조에게 승습한 공신이 아니고 자기 공으로 녹훈된 공신을 말한다. 연창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병조판서 노공필 등이 순변사를 보내는 일로 건의하다. 순변사의 가지고 가는 사목은 미진한 곳이 있는 듯 하옵니다. 군중을 출동하는 것은 큰일이오니 상세하게 계획하고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성 등으로 상의 확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사목이 이러하니 가서 순변사가 만나는 것이 없다면 그저 갔다가 그저 돌아올 것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으로는 이계동과 좌우수군 절도사가 일시에 배를 띄워서 여러 섬을 수색한다면 외인들이 돌아갈 곳이 없으니 반드시 만나 잡히는 곳이 있을 것이고 비록 보획하는 것이 없더라도 변장들이 이로써 항식을 삼아 조그만 변방의 경보가 있어도 항상 나가 수색할 것인즉 외노가 반드시 마음대로 다니면서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계동은 아뢰기를 신등이 소시에 대마도 통신사로 왕래하여 바닷길을 험하고 편리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진도까지 6, 7일 길이 되는데 그 사이 여러 섬이 얼마인지 많습니다. 지금 연호가 먼저 침범한 것이 4척이요 후에 침범한 것이 2척입니다. 대저 수로는 육로와 다른데 이 6척의 배를 잡기 위하여 큰 군사를 출동하여 일시에 출동하였다가 만일 풍세가 험하여 수중의 병구를 알 수 없습니다. 신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를 받아 육로에서 멀리 제어할 수 없으니 마땅히 병사 수사들과 함께 각각 병선을 타고 요충지를 점거하여 날래고 재력 있는 자를 택해서 각기 기계를 갖추어 비거, 도선, 복작선 등 물 위에서 경쾌하고 편리한 배에 100여 척으로 먼저 도적이 있는 곳을 탐지하되 교대로 출입하기를 잇따라 하여 역시 끝까지 소굴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니 반드시 많은 군사를 함께 출동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이 탐색한 후에 군사를 출동하는 일을 자세히 생각해서 아뢰겠습니다. 하고 한치영 이극돈이 아뢰기를 외적의 있고 없음을 확실히 알 수 없는데 풍세가 험할 때 갑자기 많은 군사를 출동하였다가 불리한 일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또 군사의 일이란 멀리서 짐작할 수 없는 일이오니 기회를 보아 처치하는 것은 계동에게 맡겨야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치영 계동의 아는 것이 옳도다. 기회를 엿보아 처치함이 가하겠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개축 5번째 기사 이 계동에게 자주색 첨리, 유청색 다포 한 벌씩과 활 한 개, 살촉 일부를 하사고 이어 전교하기를 나의 뜻은 이 교세에서 다 말하였으니 가서 맡은 일을 조심하여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2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대사관 표연말 등이 공신이 가게 하는 일과 홍상을 사냥 보내는 일과 서방색을 승급시키는 일과 응방을 다시 설치하는 일에 대해 미편한 점을 논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공신의 가게는 인물을 택하여 주는 것이 아니요 그 공으로 하여 주는 것이다. 정승조 같은 자는 용렬하지만 어찌 끝내버릴 수 있느냐. 응방은 성령께서 모두 폐지한 것이 아니라 해동청만을 없애버렸으니 지금 응방을 설치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전을 위함이다. 홍상은 보내지 말라 하였다. 표연말이 다시 아뢰기를 봄가을 중삭장칠은 경사가 아니라 예사인데 어질고 어리석음을 분별하지 않고 일제 외람되게 작업을 시여하였으니 불가합니다.
또 정승조는 대신의 아들로서 자기가 당상에 이르고 그 후 다행히 훈적에 참여하여 직위가 숭품에 이르렀는데 전에 경상 감사가 되어 그 소임을 삼가하지 않고 온도를 더럽혔으며 후에 호주판서가 되어 장사꾼들과 서로 통하다가 이것으로 하여 귀양 갔으니 그 위인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성종조의 내응방이라는 명칭은 신등이 아직 듣지 못한 바입니다. 전조 말기에 무릇 한량으로서 군정을 피하는 자들은 모두 응방에 속하였다. 끝내는 나라를 망쳤으니 이것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충해 왕 때 한 수탉이 우는 소리가 매우 슬픔으로 가져다 보니 어깨 옆구리가 찢어졌는데 매에게 뜯어먹힌 것이었습니다. 충해 왕이 불쌍히 여겨 곧 명하여 응방을 혁파했습니다. 충해 왕은 본래 용렬한 임금이었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찌 이것을 다시 설치할 것입니까? 경기에서 공급하는 생물이 넉넉하지 못한 것이 아닌데 어찌 반드시 응방을 설립한 후에야만 상정께 효도하리까? 신등은 전하께서 구경하는 데 끌려 뜻을 상실할까 염려되오니 모름지기 혁파소서 하고, 또 사북시 관원의 처님 전임 하는 법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며 여러 번 하려 맞이하느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의 말을 듣자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리야?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또한 모든 것을 논청하며 제가 이기려고만 하니 이것이 어찌 가하냐? 또 구경하는데 끌려 뜻을 상실한다고 하는데 응방이 밖에 있더라도 구경하려고 하면 무엇이 어려우랴? 안에 있더라도 내가 보지 않으려 하면 어찌 뜻을 상실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이고 말도 잘해. 말만 잘해.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0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정조사 김심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0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지평 강숙돌이 또 공신 가게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듣지 않으니 다시 하렸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0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하직하는 승변사 이계동에게 교서를 내리다. 하늘이 백성을 내매 욕심이 있는지라 주인이 없으면 어지러워지므로 스승과 관원을 두어서 서로 살고 서로 기르는 도를 가르치니 대개 각기 그 천성과 생명을 온전히 하려는 것뿐이다. 만일 재물로 하여 사람을 죽이고 가볍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큰 것은 병기로 죽이고 작은 것은 형벌을 주었고 다스리기를 강경히 하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하찮은 섬 오랑캐도 역시 하늘이 낸 백성이라 우리 땅에 와서 붙여 살면서 우리의 부름을 먹고 자라며 번식해 온 지 지금 100년이 되었다. 품어서 키운 은혜가 우리 백성보다 더하는데 어찌 일시동인 뿐이겠는가? 그런데도 저들의 표한한 성품은 종대를 땅에 던진 것 같아. 영남 호남 사이에 때때로 도적질을 하며 생명을 경히 여겨 죽음을 잊고 이익을 탐내어 의를 저버림이 심하도다. 이것은 의에 순하는 것이 곧 큰 이의가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널리 포용하는 도량을 가져 범행을 교계하지 않고 이따금 도주에게 효유할 뿐 드러내놓고 처단하는 일은 역시 까마득하게 없었다. 그래서 그 사나움을 키우고 탐욕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천성이겠느냐. 욕심이 있고 주인이 없는 데서 온 것이니 어찌 가엾지 않느냐. 지금 도둑이 전라도 녹도에 와서 우리 수군 30여인을 죽이고 마누를 죽이기까지 하니 그 독학의 침학함이 근래에 없는 일이라. 나의 큰 노여움이 그대로 말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남쪽 지방은 승평에 젖은 관계로 변장이 혹 적격자가 아니고 비어의 계책이 없기 때문에 작은 오랑캐가 그 틈을 타고 개의 쥐 같은 무리가 계책을 얻었다고 스스로 여겨 도서관에서 배회하여 언복하고 있으니 도서가 그 거점이다. 그러므로 장수를 보내어 수색하려고 방비를 정돈하게 하였는데 조종 의논이 경을 추천하니 내 마음은 로 작정을 하였다. 경은 무가 넉넉히 국가의 위험을 선양하고 문이 넉넉히 고금의 사변을 통달하니 반드시 동장마다 기요에 합하여 완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경에게 병부를 주어 가서 전라도 해상을 순행하게 하노니 병마 수군 절도사를 불러 다 경의 지위를 받게 하고 굳센 군사를 조발하여 적이 다니는 여러 섬을 끝까지 탐핵하여 곧 초부수고 소굴을 뒤엎어 적을 포획 섬멸하라.
만약 기회에 맞춰 솥속의 고기로 구차히 사는 것을 뉘우치고 도마 위의 고기로 끝내 난도질을 당하게 되면 그의 이해에 밝고 화복을 아는 자는 소식을 듣고 그 부활을 경계하여 절대로 문정을 노리지 못할 것이니 역시 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각진 각포의 수령이나 만호가 비어에 소류하다든가 군줄기계가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모두 살펴조사하며 경의 절도를 어기는 자는 절도사라 할지라도 역시 용서하지 않으니 경의 임의대로 처치하라. 더러워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병든 것도 감추어 큰 도량이 강이나 바다처럼 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포악한 것을 없애고 잔혹한 것을 제거하여 흉한 무리들로 하여금 바람과 우레처럼 신속하게 소탕한다는 것은 좀 알게 해야 하겠으니 가서 내 공적을 힘쓰고 나의 말을 패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2일 갑인 5번째 기사 난신 연조에 대한 의논을 정원에 내리고 이어 전교하기를 쑥질은 용서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갑인 6번째 기사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홍임이 급보로 아뢰기를 순천부 돌산도 등처에 적외가 도적으로 나타난 인물을 상해하고 의복과 양식을 겁탈해 갔습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 6조와 정경 정승에게 의논하도록 하며 윤필상 신성선 어세겸 한치영 노사신 정문영 노공필 허침 이감이 의논드리기를 본돌 여러 변방 이를 이미 이계동에게 조치도록 하였으니 돌산도 사변도 따로이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 아니라 다만 계동에게 유시하시어 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고 이각도는 의논드리기를 지금 본도의 전후 변보를 보면 반드시 적외가 가까운 섬에 정박하였다가 틈을 엿봐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홍임이 과연 여러 섬을 수색하여 잡았다면 어찌 감히 이러하리까. 이 계동으로 하여금 급히 달려가서 때에 맞춰 조치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성주는 의논드리기를 적의 수포는 절목을 이 계동이 이미 침이 받아가지고 가는데 다시 무엇을 의논하오리까 하니 성준의 의논을 좇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1일 갑인 7번째 기사 전지하기를 영사전의 차비 내관과 중의 위에게 각각 말 한 필씩을 주고 반감과 각 색장 등은 3년을 하나고 부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반감은 궁중에서 음식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색장은 궁중의 주색, 다색, 증색 같은 것을 맡아보는 자의 총칙이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2일 갑인 8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기름 10석을 내 수사로 실어보내라 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3일 을묘 첫번째 기사 대사관 표연말 사관 민희 헌납 박한주 정은 신징 등이 아뢰기를 어제 하교에 스스로 이기려고 한다 하셨는데 신등이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저 관관의 책임은 인군과 시비를 다투는 것입니다. 인군이 허물이 있으면 간하여 중지시켜서 바른대로 돌아가게 해야 하고 일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임금의 노여움을 사면서 끝까지 감히 말하여 기어이 소청을 유노받습니다. 만일 간관의 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라 하여 거절한다면 누가 감히 촌의를 거스르면서 한거하여 말하겠습니까? 옛날 당나라 태종은 영명한 임금이로되 하려는 일을 미징이 거기에 간하여 중지시켰습니다. 이래서 인구는 잘못한 일이 없었고 나라 또한 다스려지고 편안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태종의 마음이 어찌 미정에게 이기려고 한다고 하였겠습니까? 서류에서 오를 바치되 무왕은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요 받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뜻을 상실하게까지는 않을 것인데 소공은 경계하여 고하기를 끝내 큰 덕에 누가 됩니다 하고 보배로 삼을 바는 어진 이뿐입니다 하면서 가르치기를 어린아이처럼 하였으니 진실로 진귀한 새나 기이한 짐승은 인군이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엉방을 대궐 안에 설치하였으니 신등이 심히 두려워하건대 선하께서 실시로 구경하시면
성상의 뜻이 어찌 상실되지 않는다 보장하리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다시 아뢰기를 장록은 어진 선비를 대우하는 공기이므로 인군이 어진이와 함께하고 사사로이 하지 못합니다. 공신의 적장으로 재주와 행실이 있어 쓸만한 사람이면 비록 사사로운 은혜를 잘못 더하지 않더라도 자연 공의가 있어 이미 발탁되어 여러 직위에 포열되었고 그 나머지 대대로 노혹받는 집은 예제를 지키는 이가 덤으로 사치를 부리고 의의를 멸하며 방탕한 것으로 덕을 능멸하는 자인데 모두 가계를 한다면 신등은 어진이를 대우하는 기구가 전부 무너져서 속초의 비난이 이로해서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밝은 임금은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낀다 하는데 찡그리고 웃는 것도 아끼거늘 더구나 장록의 중함에리까 전해 특별히 가자하였고 금년에 부묘할 때 준례에 의하여 가게하였는데 지금 한 달도 못 되어 또 별도로 가게하려 하니 작상의 외람됨이 이렇게까지 되면 요행의 문이 열린 어진이는 눈을 내리감고 소인은 스스로 우쭐거려 국사가 날로 걸러질 것입니다. 이것이 신등이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모두 말하고 그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내 응방을 성종의 고사라 하시니 신등의 의혹이 더욱 심합니다. 성종께서 경련을 게을리 아니하시어 조강, 주강, 석강, 심지어 야대까지도 한 번도 그런 날이 없이 항상 어진 사대부들과 다스리는 도리를 강론하셨으니 이런 아름다운 뜻을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준수하셔야 할 일이 한 가지만이 아닌데 응방에 대해서만 유의하시니 신등은 물건을 구경하여 뜻을 상실하는 조짐이 여기서부터 생길까 두렵습니다. 만약 삼전의 복량을 위해서라면 왜 삼패와 기내에서 날로 바치는 공급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복시 관원의 차례로 천전하는 것이나 서방색의 가게하는 일은 대전과 크게 저촉됩니다. 대신이 권세를 농간하여도 위에서 깨닫지 못하시면 명기가 혼잡하여져도 위에서 애석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교하시기를 기어코 이기려 한다 하심이 가하옵니까? 옛날 그 인군을 사랑하는 자는 인군의 잘못이 있을 때 신명을 아끼지 않고 문득 진술하여 숨김이 없은 후에 그만두었으므로 인군을 말리는 것이 무엇이 허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전하로 하여금 잘못하시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응방에 유의한다 하였는데 응방은 조종조부터 이미 있었으며 내가 처음 유의한 것이 아니다. 경연은 내가 편안하지만 감히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려움을 인군에게 책하고 선한 것을 말하며 사탁한 것을 막는 것이니 그 뜻인즉 좋다 하였다. 속초는 관적을 참람하게 제수하는 것이다. 진나라 때 대신의 관을 초미 담비의 꼬리로 장식하였는데 관적을 참람하게 제수하는 바람에 담비 꼬리가 모자라서 개 꼬리로 장식하여 구미 속초라는 문자가 생겼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지평 강석돌이 공신에 가게 하는 일과 경련에 납시지 않는 일에 대하여 농계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대산, 홍흥, 지비, 이세영, 장령, 권, 인손, 이작은, 지평, 곽종, 먼, 강석돌이 아래기를 어제 간원에 전교하시기를 정승조가 어질지 않다면 직위가 저렇게 높을 수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신등의 생각에는 승조가 아비의 음덕으로 당상관에 승진되고 또 공신의 호를 얻어 외람되게 이품직을 받았으니 그 사람됨이 한 가지 장점도 취할 것도 없고 모든 경력이 가는 곳마다 과실이 있으니 그 전직을 뺏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외람되게 더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승조만이 아니라 한철의 조등님, 한환, 임사홍 등도 연전에 논박하여 직첩을 도로 거두었으니 지금 더구나 더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하관의 품계도 외람되게 더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당상관의 품계이겠습니까?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3일 을묘 세 번째 기사 천묘 도감이 최호훈의 아랫바에 의하여 새 묘소 근처에 못 팔 것을 청하니 좋쳤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3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정죽사 김심이 아랫일로 윤필상 등이 의논들이다. 김보 등이 신등에게 말하기를 내가 기국을
국에 갔을 때 조카 헌문 등의 관직 제수하는 일을 전학계 아래 윤호를 얻었는데 지금 무슨 관직에 제수받았느냐. 또 승진하는 일도 나를 위하여 가서 아래도록 하라 하고 통사 서균도 또한 아래어서 들여보내도록 하라 하므로 신이 대답하기를 서균은 지금 당상관이 되었으니 통사로 들어올 수는 없으며 역시 사신으로 경사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인의 의사로 전하께 아뢰겠습니다 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궁각은 을면년 정조에 명나라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검령을 범한 뒤부터 명나라 조정의 법금이 준엄하여 병부상서 마문승이 엄하게 병정을 다스려 그때 각궁을 판 거간 등을 모두 변방으로 옮겼으니 거무경사에 가는 사람으로 만일 다시 검령을 범한다면 사사로이 서로 매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수매할 수 없을까 합니다. 명나라 조정의 법금이 좀 풀리기까지는 아직 굳게 금하여 사사무역을 못하게 하소서 하니 명의 정부 및 정경 정승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드리기를 서균은 들여보낼 수 없고 헌문의 승직과 요구하는 업무는 그대로 따르며 어떠하오리까 하고 신승장은 의논드리기를 헌문은 이미 상호군이 되었으니 다시 승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녹직은 적당히 승진하시고 서균은 늙어서 병사에 갈 수 없다고 말하소서. 청구한 허물은 적당한 수량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오리까 하고 어세겸, 이익동, 성준, 정문영, 한치영은 의논드리기를 서균의 이런 김심이 답한 것이 사체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성절사가 가는데 저편에 만일 다시 묻는다면 김심에 대답한 내용대로 설명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헌문의 일에 관하여는 명나라 환관이 멀리서 관직을 더해주기를 청했다 해서 문득 그 말을 줬는다면 앞으로 후패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임사로 보직 중이고 또 우리나라를 후대하는 자인데 그의 청하는 것을 거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헌문은 이미 자궁이 되고 또 준직을 지냈으니 지금 승직할 수는 없으므로 녹직만을 올리소서. 단 그 아우 헌장은 품계가 낮으니 승자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청구하는 식물은 모두 준비하기 쉬운 물건이니 적당한 수량을 보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필상의 의논을 따르고 궁각은 김심이 아랜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경축 보상 사복시 등의 일로 아래다. 전년에 서융이 도둑질하고 검년에 동쪽 오랑캐가 와서 침노하였으며 경칩전에 우레가 진동하고 대궐 문 밖에서 살인을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전하께서 공구수성할 때이므로 경축과 보상하는 일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부열이 고종에게 고하기를 별슬은 친근한 사람에게 미치지 않고 작은 악덕에게 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하였으니 친근하거나 악덕한 인물에게는 더욱 관장을 외람되게 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사복시, 서방색 등의 일에 대하여 아뢰었으나 듣지 않았다. 또 승지, 환관의 가자하는 일에 대하여 논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이복선 오릉 조원기 남곤의 죄를 조율하니 복선은 버려두고 오릉 조원기 남곤은 공으로 한 등을 감하게 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오릉은 이복선과 이 일은 다르지만 죄의 관은 같습니다. 최부가 언관으로 방금 이를 논할 때 경사에 가라는 명이 있으므로 머물기를 청한 것이요 결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옵니다. 이를 말하다가 죄를 잊는다면 여러 사람의 청문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으나 좋지 않았다. 이런 건 또 안 좋죠. 연산군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4일 병진 세 번째 기사 공신 적장의 풍계를 더하니 모두 90여인이었다. 아이고. 연산군일기 21권 연산 3년 3월 14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예조 참판 신종우의 조기 종우이자는 차소요 번가는 고령이니 문충공의 숙주의 손자이다. 신숙주 젊어서 글 읽기를 좋아하여 두루 여러 서적을 읽었는데 침식을 읽기까지 하니 문충이 쓸만한 인재로 여겼다. 가보년에 진사 초시 복시에 연달아 장원하고 경자년 문과 시험에 장원하여 선발되어 홍문관에 들어가 문과 수천이 되고 여러 번 얼마 은교에 이르렀다.
을사년 중시에 장원하고 홍치 무신년에 직제하게 임명되었다가 부제학으로 승진되었다. 기 2년에 승정원 동부 승지로 옮기다가 도승지로 전임되었으며 경술련은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사헌부대 사원에 전임되었고 병주 참판 경기 관찰사를 지나 다시 예조 참판에 임명되었다. 병진년 겨울에 하정사로 명나라 서울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개성에서 병으로 졸하니 아이고 나이가 42세였다. 기계와 도량이 넓고 멀며 마음가짐이 굳세어서 사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심야가 평탄하여 아무런 간격이 없으며 악한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일찍이 사람의 말로써 법을 움직인 일이 없었다. 경기도를 안찰할 때 수령중 권세를 믿고 참남하고 방종한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쫓아내니 온 도내가 숙연하였다. 문장이 웅온, 웅혼, 왕량하여 스스로 일가를 이루고 신은 더욱 기려 호근하여 사림들이 우러러 사모하였다. 아이고 신주 손자가 좋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5일 정사 첫번째 기사. 인장전에 납시어 왕비의 책보와 교명을 전하니 왕비가 선정전에 나가 받고 이어 전문을 올려 칭사하였다. 백관이 또한 전문을 올려 왕과 왕비에게 할애하니 이어서 사를 반포하였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5일 정사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잦은 사면은 옳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5일 정사 세번째 기사. 초계군수 유인홍의 첩 무적이 인홍의 종 대상과 간토가 하다가 적실 딸에게 발견되어 사실이 누설될까봐 여종 막장과 함께 찔러 죽였다. 일이 발각되어 형장에 맞아 옥중에서 죽었다. 이때 강상 관련된 범죄까지 모두 사하였기 때문에 대사는 죽음을 면하고 극변 잔업으로 종이 되어 갔다. 아이고.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6월 16일 첫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호초 20석을 대궐 안으로 들이라 하며 의영고가 아뢰기를 남아있는 것이 그 수가 못됩니다. 아니 다시 명하여 5석을 드리게 하였다. 성중주에는 창고가 가득한데 이때 와서 모자라게 되었다. 아이고야. 연산군 일기 22권 연산 3년 3월 16일 두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공신의 적장에게 가져한 일로 상소한 일에 대해 아뢰다. 어제 상사와 여러 가지 일을 논하였는데 아무런 결정이 없으시니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반복하여 보았지만 상소에 논한 것은 결코 따르지 못하겠다 하였다. 그 상소에 이르기를 신등이 공신의 적장을 가져하는 일에 대하여 여러 날 골문 앞에 엎드려 거의 수십 번을 말했는데도 전하께서 아직까지 윤허하지 않으시고 하교하시기를 공신이 없으면 사직도 없다 하시니 신등의 의욕이 더욱 심합니다. 공신이 사직에 관계 있음이야 전하께서 하교하지 않으시더라도 신등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공이 있고도 어진이가 있으며 공이 있고도 간악한 자가 있으며 공이 있고도 탐람한 자가 있으며 공이 있고도 천한 자가 있습니다. 공이 있고 어진 자라면 높은 관직을 더 한다 해도 누가 불가하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간악한 자, 탐람한 자, 천한 자인데도 모두 그 큰 은혜를 베푼다면 신등은 이른바 사직에 관계에 있다는 것이 나중에 도리어 사직의 근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역경에 이르기를 나라를 창업하고 집을 개성하는 데 소인을 쓰지 말라고 하였으니 진실로 소인을 창업할 때 쓰는 것이 불가하다면 더구나 수성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반드시 그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막으니 서리를 밟는 경계는 얼음이 굳어질 것을 두려워하며 여자를 취하는 경계는 장성해질 것을 두려워하며 송아지 뿔에 막대기로 가로대는 것은 억세어질 것을 예방함이니 금리로 매우 두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멈춤입니다. 싹트지 않는 소인도 뱁새처럼 적을 때에 방지하는데 하물며 형적이 드러나서 번뜩이면 나르는 것이겠습니까? 임상은 교만하여 윗사람을 업신여기고 엄흠 잔혹하여 물건을 해치는 것은 소인 중에도 심한 자입니다.
그가 처음 뱃슬길에 나올 때 큰 거짓이 정직한 것처럼 보이고 성종의 성명하심으로도 우선 쓸만한가를 시험하여 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간악함이 더욱 노련하여 권세를 잡고 농락하며 조정사를 탕난하므로 성종께서 그 나라 그르칠 조짐을 아시고 물리쳐 멀리하였으며 서반에 두어 녹을 잃지 않게 한 것은 그가 공신의 후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승조는 탐하고 흐려 상 없을 뿐 아니라 농단의 천부이고 도신 중에서도 심한 자입니다. 전에 경상감사가 되었을 때에는 온 돈에 누추한 소문이 퍼졌으며 호부의 우두머리가 되어서는 장사치들과 연결하여 굽고 물건을 도둑질하였으니 정의에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장안이 기록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한칠에는 용렬하고 자잘하며 탐하고 비루하니 비부 중에서 심한 자인데 외람되게 훈명의 자리에 들이피고 장록을 도둑질하면서 조금의 조심과 두려움이 없어 심지어는 양가의 장자를 억압하여 자기 집 종을 만들고 대궐등에서 눈물을 뿌리고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부끄러움이 없으니 사림이 비루하게 여깁니다. 하나는 광폐하고 폭려하여 본처럼 몹시 학대하고 장인을 구타하였으며 김포에서 탐욕을 부린 것과 선명을 업신여긴 것과 윤리와 강상을 패란하는 것을 이루다 들어 말할 수 없습니다. 주호등님은 세조 잠저 때 어린 종으로 국가 중흥하는 시기를 만나 약간 심부름한 공이 있기는 하지만 천례로서 직위가 정험에 이르고 군에 봉하고 녹을 먹으니 천지 같은 늙은 은혜가 이미 분수를 넘었습니다. 이런 면무리는 지난해 특명으로 가게하에다가 공의를 받아들여 곧 정지하여 고치게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이미 불과하다고 여겨 고치신 것이라면 지금 몇 달이 되었기에 또 특수한 은혜를 더하시옵니까? 더구나 어리석고 무식하기가 윤만, 윤준원, 설주 같은 자와 용잔하기가 조헌 같은 자와 천한 내리기 이치남 같은 자가 모두 당상에 승지되고 신종흑 같은 무리는 혹은 탐남하고 혹은 멈상한데 거기에 초천되어 내외에 분포하고 있으니 모두 일이 그릇되지 않으리까? 또 강기손, 신수군 같은 자는 전을 승급할 적의 공의가 일어나고 대간이 따라서 논주하니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것으로 관직을 옮기는 것이 불감이 있느냐? 고 하시었습니다. 이미 이것으로 관직을 옮겼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럴도 못되어 또 가게하시니 전의 하교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황관이라는 것은 본래 궁중을 청소하기 위하여 둔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을 혹 소리하면 걱정을 끼치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이 근자의 일로 말씀드리오면 고려조 중엽 이전에는 직위가 칠품에 지나지 못하였는데 말년에 와서는 권간의 일을 맡아 하자 줄을 이어 굳게 결탁하여 하루에도 군을 봉하는 것이 15명이나 되니 은혜를 팔라울고부터 지내면서 기세가 성하여져서 그만 신하로서는 차마 말을 할 수 없는 곳에까지 이르러 나라도 따라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께서 오늘 수성하는 시대 언감이 되는 일입니다. 이존명, 안준경, 서경생, 김효강의 무리 역시 특수한 은혜를 입어 직위가 승품에 이르렀으니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고추 부소인데 성상의 어진이 대우하는 공기를 절취해야만 되겠습니까? 더구나 효강은 겉으로 근신한 채 하면서 속에는 감교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불시의 교우를 쇠하게 하려 하시는데 거짓으로 낙산사에 소금을 주었으며 전하께서 피폐한 우역을 진흥시키려는데 군중의 명령을 빙자하고 봉안역의 하인을 빼앗았으니 두 번이나 기망한 죄를 범하여 죽어도 죄가 남는데도 큰 죄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지를 더하시니 신은 전하를 그르치는 자가 반드시 이 늙은 간인이요 황간의 성해짐으로 이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호안국의 말에 공신을 대대로 녹을 주는 것은 녹으로 공을 갚는 것이므로 그 대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어진이는 직위로 높이는 것이므로 관직은 택해서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전하의 이번 일이 어진이를 높이는 것이온지 관직을 택하는 것이온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보위를 사수하여 새로 억조 장생에 군림하시니 이때야말로 군자와 소인이 소멸하고 성장하는 계기요 안위와 존망이 인연하고 순환하는 관문이며 중외의 시민들이 지극히 정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어찌하여 선하고 사특한 것을 빨리 분별하지 않아 대간, 대탐과 광패, 천례 및 용렬, 잔약한 자들로 하여금 모두 높은 지위를 더하기를 이처럼 외람되게 하옵니까?
신등은 전왕조에 있는 연호정에 관한 기롱이 다시 오늘에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엇으로 청백한 선비를 격려하며 무엇으로 지극한 정치를 조성하여 위로 조정의 업을 보전하고 아래로 신민의 대망에 보답하겠습니까? 신등은 실망을 금할 수 없사오니 청컨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다. 소인도 뱁새처럼 적을 때에 방지하는데 한매 형적이 드러나서 번뜩이면 나르는 것은 시경의 소비 장에 나오는 말이다. 도충은 뱁새로 작은 새를 의미하고 반비는 번뜩이며 나르는 모양으로 큰 새를 의미한다. 옛날에 뱁새가 화하여 독수리가 된다는 말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소인의 화가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끝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뜻이다. 농단은 옛날 어떤 천부가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시장을 살펴보고 시리를 독점하였다는 고사이다. 연호정은 연호는 사람이 사는 집을 의미하는데 고려 우왕 때 집권자들이 인품의 현우를 가리지 않고 자기 편 사람이면 아무나 벼슬을 주었기 때문에 연호정이라 하여 비난하였다.